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2016년 1회 기출문제입니다. 2과목 PC 운영체제 21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윈도우 7의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 중 시스템 종료. 시작 메뉴 한번 볼까요? 시작에 시작 메뉴 보면 시스템 종료 있습니다. 시스템 종료를 보시면 사용자 전환, 로그오프, 잠금, 다시 시작, 절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전환. 그 다음에 로그오프. 이 두 개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것 같은데 물론 정답은 4번으로 체크되어 있죠. 우선 사용자 전환과 로그오프. 우리가 이제 계정이 있어요. 계정. 윈도우에 계정, 제어판의 사용자 계정을 통해서 뭐 관리자 계정도 있고 표준 사용자 계정도 있죠. 이렇게 각각 계정을 만드는데 그 계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각각 계정을. 그런데 사용자 계정은 A라는 계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계정이 있고 B라는 계정이 있는데 A라는 계정에서 작업을 하다가 잠시 B라는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잠깐 넘어갔다가 되돌아오려고 할 때, 그럴 때 사용자 전환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작업을 종료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로그오프는 A라는 사용자의 작업을 모두 종료하고 B라는 사용자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오프는 현재 작성 중인 내용을 사용자에게 저장 여부를 물어봅니다. 끝내야 된다고 그랬죠. 로그오프는 현재 작성 중인 내용들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물어봅니다. 나가려고 하면은 이거 지금 작업 중인 거 있는데 너 끝내고 갈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모든 창을 종료한 후에 다른 사용자 전환으로, 사용자 계정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전환은 현재 작업 중인 창을, 작성 중인 창을 그대로 둔 채 다른 계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자 전환 뭔지 볼게요. 현재 로그온 사용자 계정 작업 상태를 그대로 두고, 그렇죠. 그대로 두고 다른 사용자 계정으로 전환하여 작업할 수 있다. 그대로 둔 채 가는 거죠. 로그오프는 사용하던 프로그램은 모두 닫히죠. 작업을 종료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컴퓨터가 꺼지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가 꺼지지 않고 다른 사용자 계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컴퓨터 꺼지지 않습니다. 여기 많이 있다라고 해서 많이 있으니까 틀린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금. 잠금은 우리가 지난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잠금이라는 거. 잠금을 하게 되면 사용자 계정에 암호가 있는 경우, 특히 사용자 계정에 암호가 있는 경우 화면이 전환되는 거죠. 화면. 그래서 암호를 입력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잠금입니다.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은 껐다가 켜는 거죠. 다시 시작. 맞아. 그래서 너 만자만 들어갔으니까 답은 2번이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시작. 윈도우, 변경된 윈도우 설정을 저장하고 메모리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동 디스크에, 하드 디스크는 안 되나요? 다시 시작 보겠습니다. 작성 중인 내용을 역시 사용자에게 물어봅니다. 작업 중인 내용이 있으면 야, 지금 컴퓨터 꺼질 건데 너 지금 저장 안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한 뒤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기능입니다. 그냥 나 귀찮아. 작업 중인 거 별로 중요한 거 없어. 그냥 나갈 거야. 라고 강제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정보를 이동식이라는 부분도 조금 그렇고 꼭 저장을 하지 않고 강제로 나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22번 문제.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감지 설치, 그런 말이죠. 하드웨어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설치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자동으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충돌 같은 것들을 방지해 줍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모두 다 PMP를 제공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복구하는 기능, 자동 복구 기능은 시스템 복원 기능이라는 거. 2015년 사회 문제에서도 이런 복원에 대한 거. 프로그램 설치, 드라이버 설치들은 복원이 안 돼요. 시스템 복원할 때.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것들은 복원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에 대한 내용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 4번은 시스템 복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24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 PMP. 아까 우리가 PMP는 자동으로 감지한다라고 그랬는데 수동으로도 설치할 수 있어요. 동작 레거시 하드웨어. 그다음에 시작 검색 상자에 하드웨어 마법사를 이용해서 수동 설치도 가능하다. 만약에 문제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에서 수동 자동으로 감지되지 않는 경우 하드웨어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겠죠. 동작 레거시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동 설치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23번째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 확장자가 LNK죠. 링크. 바로가기 확장자는 LNK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끈다라는 거. 여기 보면은 컨트롤 알트를 누른 채 끄는 게 아니라 바로가기 아이콘은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끌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한 개체를 복사한 후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붙여넣기 이렇게도 가능하죠. 또는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보내기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어떤 특정 파일을 선택을 하고 파일에 바로가기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3번 문제. 자, 바로가기를 복사한 다음에 바로가기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과거에 여기에 왼쪽 버튼으로 해서 한번 출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를 이용한다라는 거. 폴더 창에서 어떤 특정 파일을 선택을 하고 파일의 파일 메뉴에서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3번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24번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자, 작업 표시줄을 여는 방법. 우리가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는 방법. 또 시작 메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는 방법. 또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이 단축키가 Alt 엔터입니다. 따라서 작업 표시줄을 이렇게 선택하고 Al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 속성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작업 표시줄 빈 영역을 선택한 후에 Alt 엔터를 이용한다. 점프 목록을 표시할 수 있다. 점프 목록. 자, 속성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작업 표시줄에 관한 것들, 맨 아랫줄 작업 표시줄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시작 메뉴에 관한 것들, 여기 시작 메뉴 사용자 지정에 가면은 점프 목록을 기본 10개에서 최대 30개까지, 프로그램 수는 기본 10개에서 최대 30개까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종료 이렇게 표시도 가능하죠. 시스템 종료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지난 4회차, 3회차, 2015년 3회차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점프 목록 항목 수를 기본 10개에서 최대 60개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통해, 자, 작업 표시줄을 자동 숨길 수 있습니다. 여기 작업 숨기기 있죠. 숨기기를 통해 다른 줄로 이동시킬 수 없다. 자, 작업 표시줄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잠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숨긴다고 해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 숨겨진 경우 아래쪽에 숨겨지죠. 마우스를 대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 왼쪽, 오른쪽, 아래쪽 모두 다 가능합니다. 즉, 작업 표시줄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숨김 기능이 아니라 잠금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금 기능. 자, 화면에서 작업 표시줄 위치를 상하 좌우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 따라서 24번에는 3번이 되겠죠. 숨기기가 아니라 잠금 기능을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 없다라는 거. 자, 25번 문제. 작업 관리자에 대한 설명이다. 작업 관리자는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누른다라고 했습니다. 또는 작업 표시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관리자 시작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관리자 시작에 대한 내용들 각각 탭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보면 자, 여러 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성능도 11년, 13년, 사용자 09년, 프로세스 09년, 프로세스 여기도 있네요. 2010년, 기타 등등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유사 문제 다수 출제가 되어 있어요. 자, 성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은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목록이 표시되는 건 응용 프로그램.
또는 화면상에서 보이진 않지만 내가 직접 실행을 안 했지만 자, 컴퓨터가 부팅되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은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의 목록이 표시되는 건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능은 뭐냐? 성능은 CPU, 여기 CPU 있습니다. 다음에 메모리 있죠. CPU와 메모리의 사용량을 수치나 백분율 또는 각각 그래프로 표시해 주는 게 성능이다. 성능은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1번은 땡이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탭은 실행 중인 이미지와 CPU 사용량, 실행 중인 이미지와 CPU 사용량, 이런 것들은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뭐냐? 사용자도 09년에 한번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연결 끊기, 현재 사용자에 대한 연결 끊기, 로그 오프, 메시지 보내기 등등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사용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킹 탭이 있습니다. 네트워킹 탭. 네트워크 탭은 로컬 영역 연결의 네트워크 이용률. 자, 네트워크 이용률 얼마나 되는지. 연결 속도, 연결 상태,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게 네트워킹. 이게 맞는 거네요. 그럼 네트워킹.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은 자, CPU와 메모리 사용량을 수치로 나타내는 거는 아까 성능이었었죠. 성능. 자,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은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때 사용하는 것들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3번이. 자, 프로세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실행 중인 이미지 이름과 CPU 사용량 등을 표시하여 화면상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은 실행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화면상에서 실행한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보지만 그 외에 실행된 프로그램들은 프로세스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화면상에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드디스크가 작동되고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등 CPU와 메모리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여기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프로세스 끝내기를 통해서 프로세스의 강제 종료도 가능한 겁니다. 자,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종료시킬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모두 다 한번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휴지통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휴지통도 늘상 꼭 한두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휴지통에 버려진 파일은 복사와 실행할 수 없다. 특히 우리가 지난 회차에 2015년 3회 때 출제됐던 문제 중에 더블 클릭을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 했죠? 속성창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더블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는데 휴지통 내에서는 실행의 의미가 아니라 속성창이 열린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휴지통의 크기는 각 드라이브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각각 설정할 수 있고 자, 휴지통의 용량은 메가바이트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것도 2015년 한 2번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메가바이트 단위로. 자, 그 다음에 또 복원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지통의 파일을 삭제하면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원이 안 되는 경우 뭐 있었죠? USB,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FDD,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복원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2015년 3회 때 USB를 통해서 삭제하면 복원이 된다 해서 틀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USB는 복원이 안 됩니다. FDD, 네트워크 다 복원이 안 됩니다. 자, 한번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휴지통의 파일은 필요할 때 복원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복원 가능하죠. 휴지통에서 파일을 실행할 수는 없다. 복사와 실행은 안 된다. 더블 클릭으로 속성창이 열린다라는 거. 파일이 들어가면 휴지통 모양이 변경된다. 빈 휴지통과 뭔가 들어가 있는 휴지통 모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휴지통이 가득 차면 가장 최근에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하여 휴지통을 자동 정리한다. 가장 먼저 버려진 파일들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휴지통의 크기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각 드라이브마다 메가바이트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6번에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27번 사용자 계정. 이 문제도 2014년 2회 때 유사 동일 출제됐고 그 외에 유사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 계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관리자 계정, 또 하나 게스트 계정. 게스트는 구경꾼, 손님이죠. 자, 관리자 계정은 말 그대로 관리자입니다.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컴퓨터의 설정을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기존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까지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표준 사용자 계정은 일반 사용자입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드웨어를 설치하거나 중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없고 자신의 계정 이름, 자신의 계정 등을 변경할 수도 없다. 단 자신의 계정을 내 마음대로 내가 표준인데 내가 관리자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자신의 계정 사진, 프로필 사진 같은 거, 푸사라고 하죠. 푸사. 자, 자신의 계정 사진, 암호 변경, 자신의 암호는 바꿀 수가 있어요. 자신의 암호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진 정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설치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것들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자, 1번이 틀린 내용이겠죠. 자, 관리자로 변경할 수 없고 또 관리자 계정은 유해한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변경할 수 있고 관리자는 다른 관리자 계정을 포함하여 암호를 모든 계정에 대한 암호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7번에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파일이나 폴더의 복사 또는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역시 2014년 2회 때 동일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클립보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클립보드는 임시기억 장소입니다. 임시기억 장소. 하나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기억을 하고 언제 거? 가장 마지막에 거 하나만 기억을 합니다. 자, 이미 기억된 건 여러 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컴퓨터가 꺼지기 전까지. 다시 시작하더라도 재사용 가능하다. 다시 시작하면 재사용을 못합니다. 즉 컴퓨터가 꺼지기 전까지 가장 최근의 마지막 하나를 기억하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컴퓨터를 껐다 키면 임시기억 장소이므로 해당 내용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캡처 도구라고 있습니다. 캡처 도구도 신유형이에요. 신유형. 자, 캡처 도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에 캡처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캡처 도구 화면을 캡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만 캡처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저장도 할 수 있고 전자메일로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캡처할 때 여기 보시면 자, 밑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옆에 삼각형 모양을 눌러서 캡처를 어떻게 할 건지, 사각형으로 할 건지, 자유형으로 할 건지, 창을 할 건지, 전체 화면을 캡처할 건지, 그리고 또 전자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거. 자, 캡처한 내용을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고, 캡처 유형으로는 자유형, 사각형, 창 등 캡처가 가능하고, 캡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이미지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고, 캡처된 그림을 다양한 그래픽 기법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건 포토샵입니다. 여기서는 뭐 형광등, 지우개, 간단한 펜 등으로 간단한 수정만 가능합니다. 다양한 그래픽 기능으로는 포토샵이 있지 이 그림판이라든가 이런 캡처 도구에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거. 자, 30번 문제. 윈도우 7에 사용하는 유틸리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압축 프로그램. 우리가 2015년 3회 때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압축 프로그램. 뭐 RAR, WinRAR, 또 RZIP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미지 뷰어, 뭐 ACDC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윈도우 무비 메이커. 자, 윈도우 무비 메이커는 윈도우 XP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동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7부터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XP에서는 있었지만 7에서는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틀렸다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FTP는 뭐였었죠?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원격이라는 프로그램은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격 접속 텔넷. 그러면 전혀 틀리네요. 여기도 FTP는 파일을 다운로드,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원격은 텔넷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답은 4번으로 발표를 했지만 3번도 신고하면 되려나요? 자, 한번 제가 도움말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윈도우 무비 메이커, 윈도우 7에서 무비 메이커에 대한 도움말을 찾아봤더니 자, 윈도우 무비 메이커는 이번 버전의 윈도우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를 비디오를 편집하고 동영상을 만들려면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다른 회사의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XP까지는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7이라서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떨어지라는 소린가? 볼 일이 없죠. 이번에 붙으면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신고를 해 보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윈도우 7에 설치된 기본 프린터에, 자, 기본 프린터 장치 관리자에 넘어가서, 자, 우리가 2015년 3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체크되어 있는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다. 여기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즉 현재 이 프린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본 프린터다라는 겁니다. 현재 로컬 프린터는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 프린터니까. 자, 기본 프린터에 인쇄물 보기. 자, 이렇게 해서 인쇄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없네요? 인쇄 중인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인쇄 한번 해볼게요. 자, 인쇄, 여기 네트워크 프린터 있죠? 네트워크 기본 프린터. 자, 인쇄를 누르면 여기에 목록이 쭉 나오네요. 오, 나오죠? 자, 이렇게 인쇄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일시 중지 되죠? 그 다음에 속성 됩니다. 속성. 또 그 다음에 인쇄 프린터의 기본 설정. 자, 인쇄 프린터의 기본 설정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설치 제거는 어디서 하죠? 설치 제거. 자, 이렇게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취소할까요? 예, 삭제 중 나오죠.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거는 장치 관리자에서 이렇게 장치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된 프린터 제거는 제어판의 장치 및 프린터에서 할 수 있다는 거. 32번 문제 디스크 검사. 자, 우리가 앞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디스크 검사, 디스크 조각 모음, 디스크 정리 이 세 가지가 도구 모음들이죠. 검사란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검사해서 복구를 해주는 게 디스크 검사입니다. 검사하는 동안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조각 모음, 조각 모음은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속도를 빠르게. 자, 어떻게? 단편화 제거. 조각 쓰다 남은 조각들 단편화 제거. 안 되는 거 있었죠? 네트워크 드라이브, 뭐 CD롬, DVD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디스크 검사는 손상된 부분을 복구할 때 교차 연결된 파일이 있으면 제거나 백업을 한다. 교차 연결 막 이렇게 크로스 돼가지고 둘 다 크로스 돼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제거하거나 백업을 합니다. 자, 파일 시스템 오류 자동 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스크 검사에서 파일 시스템 오류 자동 수정을 이렇게 디스크 검사 옵션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여기 자동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 수정. 그러면 자동으로 수정을 하겠죠. 자, 그런데 오류 수정을 물어봐? 왜 물어봐? 자동으로 한다고 해놓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아나?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자동입니다. 자동. 자동으로 수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자동으로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량 섹터 검사 및 복구 시도라는 거 있습니다. 불량 섹터 검사 및 복구 시도를 통해서 파일과 폴더의 오류뿐만 아니라 디스크 표면까지도 검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오류도 검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는 3번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레지스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자, 컴퓨터 내부에 한번 여기다가 직접 쳐놓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REGED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 해서 이게 레지스트리 편집기입니다. 컴퓨터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련 전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고 사용자가 혹시라도 잘못 건드려서 손상이 가면 컴퓨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자, 여기 파일에 내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보내기. 자, 파일의 내보내기를 통해서 REG라는 게 있습니다. REG로. 그럼 바탕화면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백업을 시켜둘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동 백업 되지는 않지만 파일의 내보내기를 통해서 사용자가 REG 형태로 백업을 할 수 있다. 또 이 레지스트리는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분산된 INI 정보 파일입니다. INI가 정보 파일입니다.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한 계층이라는 말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로 윈도우 7에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지속적으로 참조한다. 한 번만 참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참조한다라는 겁니다. 밑줄 쳐놓은 것들은 과거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한 번씩 더 밑줄을 쳐놓은 겁니다. 자, 컴퓨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이고 잘못하다 손상되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자동 백업이 안 되더라도 너가 직접 내보내기를 통해서 백업을 해두고 건드리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레지스트리, regedit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하는 거고 레지스트리란 사용자의 정보, 응용 프로그램의 정보 등 윈도우 실행 정보에 대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이다. 레지스트리가 손상되면 윈도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레지스트리를 백업할 수 없으므로 자동 백업은 안 되지만 파일 내보내기를 통해서 백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없으므로 함부로 삭제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된다. 함부로 삭제하거나 신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백업할 수 없다라는 말이 틀렸죠. 만약에 문제에서 자동 백업이 안 되므로라고 하면 맞지만 백업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3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35번 문제. 윈도우 7에서 문제 해결에 관한 설명이다. 09년, 10년, 15년, 또 14년 이럴 때 동일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공간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디스크 정리.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해서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디스크 정리. 자, 그런데 우리는 공간이 부족한데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종료하래요. 종료하는 건 공간이 늘리는 게 아니라 메모리 부족할 때 사용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누차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실행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건 공간이 아니라 메모리 부족.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면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필요 없는 파일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또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가상 메모리, 휴지통 임시 파일 등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상적인 부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안전 모드도 시험에 몇 번 계속 나옵니다. 자, 최소한의 필요한 장치들만 구동해서 부팅하는 방법. 네트워크는 안 된다는 거. 자, 정상적으로 재부팅한다.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시스템 속도가 저하된다. 그렇다면 디스크 조각 모음으로 속도를 빠르게 해줘서 단편화를 제거한다. CD-ROM, DVD,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겠죠? 자, 디스크 공간 부족 시 이런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서 공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35번 문제. 자, 2015년 3회 때 동일 출제가 되었던 문제네요. 윈도우 7에 컴퓨터에 연결된 하드웨어 중에서 장치 및 프린터, 아까 장치 및 우리가 프린터 봤었죠. 장치 및 프린터는 컴퓨터 외부의 장치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외부의 장치들을. 그렇다면 컴퓨터 안에 있는, 본체 안에 있는 내부의 장치들을 관리하는 것은 뭐였었죠? 장치관리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장치관리자가 빨리빨리 안 나오네요. 장치관리자. 자, 장치관리자는 컴퓨터 하드 본체 내부에 있는 장치들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각각의 메뉴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제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노란색은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 동작의 레거시 하드웨어 수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누차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장치관리자의 장치 및 프린터는 외부에서 연결되는 거.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이런 건 내부는 뭐예요? 내부는 제어판의 장치관리자에서 하고 자, 장치 및 프린터는 외부에 연결된 장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프린터 같은 것도 외부에 연결된 것들이겠죠. 자, 35번에는 2번은 장치관리자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자, 36번 윈도우 7 제어판에 기본 프로그램 또 신유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유형. 자, 기본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프로그램. 자, 기본 프로그램이면 기억이니까 좀 앞에 있겠네요. 자, 기본 프로그램 여기 있습니다. 자, 기본 프로그램은 파일 형식 이런 것들은 과거 이제 우리가 XP에서는 다시 제어판에 한번 가볼게요.
자,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 기억하시나요? 자,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고 업데이트된 설치를 내용을 보거나 제거하고 윈도우 기능을 사용하고 말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및 기능 안에 이 파일 형식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파일 형식이 기본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기본 프로그램은 연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연결 프로그램. 익스플로러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지, 뭐 그림판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지 그림판으로 뭐 연결 프로그램들을 지정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너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걸로 사용할 건지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파일 형식 프로토콜, 아까 있었죠? 파일 형식 프로토콜. 원래는 프로그램 및 기능에 있었던 이 파일 형식이 기본 프로그램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파일 형식에 대한 거 기본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기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변경하는 겁니다. 설치는 어디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한다는 겁니다. 설정하고 변경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나는 내가 기본 프로그램을 포토샵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판으로 사용하고 싶다. 뭐 내가 그 인터넷 할 때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으로 사용하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가 아니라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웹브라우징이라든가 전자메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6번에 1번 설치는 프로그램 및 기능 세 가지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내용들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설치 제거, 업데이트 설치 제거, 프로그램 제거, 윈도우 기능 사용 하나 이런 것들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7번도 2014년 3회 때 동일 출제되고 그 외에도 유사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의 지정. 자, 뭐 마우스 포인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더. 자, 몇 번을 보여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마우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더블 클릭 속도, 그 다음에 잠금, 이것도 한번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자, 포인터 변경, 그 다음에 옵션 자치 같은 거, 그 다음에 휠은 기본적으로 3번입니다. 최대 100번까지 스크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마우스에 관한 내용들. 자, 그런데 포인터 생성 및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자, 포인터의 생성 및 삭제는 수정하거나 삭제는 안 되고요. 자, 휠을 돌릴 때 양을 3번에서 100번까지, 더블 클릭 속도, 마우스 포인터 지정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자, 37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38번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한번 열어볼까요? 자, 네트워크 공유센터. 자, 여기서 보시면 제어판의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를 열어도 가능합니다.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연결, 홈그룹, 문제 해결 이 4가지 기능이 있는데 관련이 없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설정 변경 방법 4가지가 있는데 홈,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뭐가 새? 뭐가 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문이 고장 나가지고 도둑놈이 다 훔쳐가서 뭐 집에 있는 뭐 내용이 새는지 물이 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홈에 우리 집에 문이 고장 나서 새네. 아이고, 화장실 문이 고장 난 건지 대문이 고장 난 건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홈, 우리 집에 문이 고장 나서 새네. 그렇다면 인터넷 연결 공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썰렁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와야지.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소개도 좀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9번 문제, 윈도우 7 웹브라우저, 인터넷을 사용하는 걸 말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에 크롬도 많이 사용하죠. 크롬. 자, 구글에서 만든 브라우저 크롬이 있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 주소 쓸 때 이렇게 쓰죠. http://www.naver. 이것만 쓰다 보니까 이 앞에 안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앞에. 자, http와 통신한다. 플러그인. 인터넷을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막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들이 있죠. 자, 동영상이라든가 소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을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플러그인. 자주 가는 사이트들을 즐겨찾기를 통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웹서버에 있는 홈페이지를 수정할 수가 있어. 내가 네이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이버 막 수정을 해버려요. 그럼 되나요? 안 돼요. 수정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다운로드를 한 후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9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마지막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신유형, 아주 따끈따끈한 신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네트워크 로컬 영역 연결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댑터 설정 변경, 로컬 영역 연결 속성에 들어가서 각각의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형 클라이언트 QoS라고 되어 있네요. QoS 패킷 스케줄러. 그 다음에 이것들은 우리가 많이 봤죠. TCP/IP도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링크 레이어 토폴로지 디스커버리 래퍼. 여기는 디스커버리 리스판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건데 이번에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틀려봐라 라고 낸 것 같아요. 자,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QoS 패킷 스케줄러라는 게 있습니다. 자, QoS 패킷 스케줄러는 흐름 속도 및 우선순위 서비스를 포함하여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제어한다라고 정리를 좀 해뒀습니다. QoS 패킷 스케줄러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신유형이기 때문에. 자, 흐름 속도 및 우선순위 서비스를 포함하여 네트워크의 트래픽,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트래픽 제어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클라이언트라는 게 여기 위에 올라가서 안 보이네요. 사용자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에서 네트워크에 있는 리소스, 다른 사람의 자원들을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형 클라이언트, 여기 네트워크형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파일 프린터 공유네요. 자, 다른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내 컴퓨터의 자원을 액세스할 수 있는 거. 자, 파일 프린터는 내가 공유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서 내 거를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네트워크형 클라이언트는 내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자원들을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프로토콜 뭐 TCP/IP 버전 이런 것들은 많이 봤으니까 최신 버전이죠. 4도 있는데 버전 4, TCP/IP 4도 있고. 자, 그래서 우선 답은 1번이 틀린 겁니다. QoS 패킷 스케줄러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역폭은 또 누가 하냐? 대역폭. 자, 밑에다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링크 레이어 토폴로지 디스커버리 매퍼 IO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대역폭을 확인하는 겁니다. 매퍼가 드라이버를 대역폭을 확인합니다. 또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요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요소를 검색하는 데 사용되며 대역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게 매퍼 드라이버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링크 레이어 토폴로지 디스커버리 리스판더는 네트워크에서 이 PC를 검색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2과목 PC 운영체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3과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정리 마무리하시고 다음 3과목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죠? 감사하죠?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